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내일이 걱정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특히 당신이 중년층이라면, 그것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 불행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건 어제까지의 삶에 대한 결과, 즉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지금 불행하다 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줄만 더 읽지. 이거는 책에서 말씀드리려고 껴습니다. 주제여서. 책을 읽으실 때는 완전히 또 다르신데요. 네. 성우 이상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다독다독에서 책이 나와서 정말 바빴잖아요. 마무리 체크를 하느라. 네. 바빴죠. 우리 책 언제 나오나요, 파쇼님? 언제 나오니? 네, 12월 17일 출간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그 다음 행사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예, 출간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네. 저희 12월 27일 7시에 팟빵홀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부자의 독서라는 저희 책으로 출간 기념 파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80분을 모시고 선착순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어떤 플랫폼이든 저희가 공지를 올릴게요. 그래서 댓글이나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 뭐 해요? 네, 저희 미니 강의도 하고요. 또 라이브한 소통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뭐 노사님이 춤도 춘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원하시면 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알려드릴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또 귀중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이분은 또 요즘 대세죠. 유명한 유튜버십니다. 그리고 31만 구독자를 가진 50대 유튜버세요.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와 유튜브 전문가시고요. 유튜브 다니TV를 통해 은퇴 재테크와 1인 지식 창업 등의 은퇴를 앞둔 중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다니쌤 이의상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방송에서 보던 모습이신데 실물이 똑같으세요. 보통 더 낫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 워낙 잘생기셨잖아요. 볼 때마다. 근데 이게 그 화면이랑 다른 게 몸이 완전 몸짱이세요. 그러니까요. 요즘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방송에서 봬도 얼굴이 굉장히 번쩍번쩍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함에서 나오는 그 광 있잖아요. 그런 거네요. 아우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운동하는 사람만의 그 노폐물 다 빠진 얼굴 있잖아요. 왜 내 얼굴 보고 있겠습니까? 새해 운동 많이 합시다. 다니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너무 이제 행복합니다. 이 50대에 이렇게 많은 호사를 누릴 줄은 이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책도 나오고 또 많은 곳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신 이런 기회들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설레게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말 유튜브에서 맨날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어제 뵌 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책도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또 재밌다고만 할 수만은 없게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에 만난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는 사실 19년도 말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몇몇 위기가 있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을 좀 보낸 게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용기를 얻었던 게 전 최소한 10억의 불짓은 없었거든요. 일단은 정말 고민이 많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40은 안 됐지만 곧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되면 진짜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 좀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벌써부터. 근데 정말 막막한
칼싸나요. 사실 직장 생활이 전부였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던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퇴사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다음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게 됐고요. 굉장히 좀 연말에 도움되는 책 읽어서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네. 네. 빠쇼님 어떠셨습니까? 이런 이제 자기계발서, 뭐 인문 쪽 책 중에서는 이제 글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어떻게 강의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소 하셨던 거 가지고 만드신 것들이잖아요. 이론도 나오긴 하지만 좀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드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일단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항상 이제 올해를 한번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게 될 텐데 그 시기에 딱 진짜 좋은 정리를 할 수 있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적어왔는데요. 다니쌤이 절실하고 혹독하게 돈 공부를 하며 느껴온 삶의 비애와 희망을 보며 진짜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노후 빈곤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맞는 방법에 대해 길을 터주고 있는 다니쌤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40이 되어버린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이렇게 눈물이 나지. 선배의 이야기가 실용적인 도움을 준 책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을 제 인생에서 이 40이라는 나이는 아주 처절한 실패도 맛봤고 또 제 능력에 비해서 또 많은 좋은 성과도 낸 나이예요. 그래서 실패와 성공, 그거를 다 경험했던 나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시그널이랄까요? 그런 경고를 많이 보거든요. 노후 빈곤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해요, 앞으로. 근데 이제 빈곤율이 될 확률이 뭐 통계 조사해 보니까 무려 50%래요. 그러면 여기 6명이 계신데 6명 중에 3명은 노인 빈곤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40대 나이 때는 뭐 내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대요. 내가 갑자기 퇴직하게 될지. 왜냐하면 이제 40대, 50대들은 아래는 자식을 키워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은퇴하게 되면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부모님 공양도 못하고 당사자들도 너무 이제 암울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 없이 직장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아주 급행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부장으로 있다가 막노동판에 나가고 그러다가 다치셔서 집에 있고 그래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정말 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놀랍게도 50% 확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대에는 그 진짜 목숨 걸고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요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행복한 그 캐롤과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니쌤은 한전에 다니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직장, 공기업에 가신 거고 그렇죠. 제 아는 친구도 한전 갔다고 엄청 떵떵거리던데 한전에 다니시다가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실 줄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전에 들어간 것도 실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공계를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제가 86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지금 20대 청년들이 들으면 못 믿겠지만 저희가 대기업을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너 어디 갈 거니? 나는 삼성, 넌 LG.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갔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건대 야간 나왔거든요. 학점도 2.89.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기업을 골라서 갈 수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LG를 가기로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공채 시험을 봤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뽑았어요. 정말 많이 뽑았고
그래서 진짜 그때 제 동기가 한 80명 좀 넘었는데 이제 턱걸이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그렇게 턱걸이로 들어갔다 보니 또 한전에서는 다 이제 시험으로 진급 시험을 보고 하는데 그 1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일주일 공부하고 토요일 날 시험 보고 항상 이제 꼴찌였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회사 배치 받고 나서 이제 동기들은 다 과장이 되는데 저는 이제 과장이 못 됐죠.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겠다. 이 짱짱한 우리 동기들 때문에. 근데 이제 밖에 세상은 더 이제 험악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 임원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임원분들이 회사에서는 정말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분이 나와서 이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죄송하지만 정말 어린애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은퇴자 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상담하면서 지금 이 책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나가서는 저 같은 꼴을 당할 확률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나가서 뭐 장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하면 중소기업청 통계에 보면요, 100명이 창업을 하면 3년 내에 70%가 문을 닫고요. 거기서 2년을 더 추측해서 5년을 추측하면 1명 생존한대요. 그러니까 이 창업은 1% 생존 게임에 덤벼드는 건데 정말 무모한 거죠. 절대로 준비 없는 창업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꼭 무리한 창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진짜 책 초반 읽으면서 드라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네, 어쩌면 이렇게 뭐랄까 한전에 다니시다가 정말 쪽방이랄까요? 그런 막 고시원, 판자촌 네. 그런 곳을 전전하게 지금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시죠? 안 살아봤네요. 친구도 있어서 놀러는 가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시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짜 한 0.5평 정도 되는 이제 이 정도 되는 팔이 이쪽이 딱 벽에 붙으면 이 정도 돼요. 팔도 못 받는 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거기서 한 달 정도를 살면 멘탈이 무너져요. 거기서 많이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고시원에서 한 5년 정도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막 정신이 막 이상해지는 걸 스스로 느껴서 잠만 자고 이제 나가고, 잠만 자고 나가고 했었죠. 근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쪽방촌 생활하다가 처음에 그런 고시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 고시원이 정말 천국 같았어요. 이제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18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거긴 창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크기는 똑같은데 창문이 요만큼 나 있는 진짜 손바닥 2개 정도 나 있는 데인데 거기 3만 원을 더 주면 거기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한 4개월 뒤에 옮겼는데 와, 그 창문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천국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그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는 하루에 한 1000가지, 10,000가지를 이제 감사하고 살아서 이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이 그 누구보다 높게 살고 있어요. 네.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가 잘 안 된 케이스이신 그렇죠. 거죠? 이제 사업을 제가 했었고 그 사업에 참여한 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제가 능력 부족이고 이제 그 사기를 치려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공을 들인 거예요. 한 번에 딱 한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믿게 한 다음에 한 번에. 그럼 약간은 사기네요? 완전히 사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빚에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을 텐데 몸은 그래도 건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2가지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등산역이라고 있어요. 그 6호선. 근데 거기 바닥이 좀 넓은데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이렇게 그 코스가 있어요, 바닥을.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한 10분 넘게 계속 헤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까 말까. 저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0분 정도를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때 역사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행운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경험한 건 뭐냐면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한쪽 왼쪽 다리가 없으시고 오른쪽 팔은 여기까지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왜 노숙자들이 그 파는 그 잡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팔고 계신 거예요. 빅이슈. 네. 와,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충격을 이제 받았죠. 저분들은 저보다 정상인 저보다 10배, 100배 더 노력해야 저희만큼 들똥말똥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많이 반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세, 그걸 이제 보고 온 날, 이제 비세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실제로 많이 단련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단련이 돼서, 그 빚이 지금은 이제 힘들지만 이게 내가 다 갚는 날 내 내공이 좀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커진 힘으로 이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걸 편지를 쓰고 아직도 있어요. 제 노트에 그때 썼던 거가.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o 나의 빚 9억에게. 너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예. 이게 9억의 빚을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진 뭔가 담보가 있는 빚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이자만 갚으면 되는 9억의 빚이 아니라 정말 이자만 갚아도 계속 불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 네. 그 빚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근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한 권의 책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감명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책이 뭔지 안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인가? 너무 궁금한데. 제가 그 이제 영등포 시장역에 살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뭔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또 동기가 생겼다가 또 힘든 일을 겪으면 또 멘탈이 망가졌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저기서 이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근데 그 책이 이제 그거였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자살도 시도를 했었고 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채 돈도 빌려 썼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영화에서 봤던 거보다 이제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영등포 시장역 쪽방촌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휴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잡지 찢어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이제 이런 제본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 보다가 그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겼는데 거기 그 사람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람인데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30대 후반에 직장 나왔다가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마케팅을 배워서 다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이제 빛을 찾은 거예요. 한 줄기 빛. 마케팅을 배우면 이걸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공부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 작가가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막 그 사방팔방 찢겨있던 그 책이라 그렇구나. 사람들이 일을 보면서 이제 뭐 한 이 정도 된 두께였는데 반도 안 남았었어요. 사람들이 다 휴지를 써서. 그렇구나.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걸 꼭 다시 보고 싶은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어떤 책인지 연상이 되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마음속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주세요. 네. 저는 또 여쭙고 싶었던 게 네. 저만 너무 좀 아니, 여쭙네요. 하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지금 워낙 견고하게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정신적인 토대와 지식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네. 다시 뭐 넘어지실 일은 없겠지만 네. 제로나 혹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네. 똑같이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이전에도 받았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분은 1억, 2억의 빚을 지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또 몇 억의 빚을 지고를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다시 빚을 다 갚고 다시 3억의 빚을 지면 또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1, 2억 때문에 저도 죽을까?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좋은 경험했다. 뭐 다시 벌면 되지. 라고 그걸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힘이 그 자신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많이 알았던 거죠. 제가 물론 능력이 없어서 실패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설사 제가 다시 제로로 간다고 할지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이제 멘탈이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일도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는 고객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알면 뭐 다시 제로가 된다고 해도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마케팅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꼭 배우시라고. 유튜브 통해서도 계속 다양한 책에 대해서 네. 안내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메모가 중요하다. 네. 메모하고 싶은 사람 이 책 몇 권 읽어보세요. 마케팅 관련해서도 또 책을 추천해 주시는 식으로 네.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마케팅 책 한 권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을 이해를 하면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아, 정말요? 네. 근데 지금 요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중고책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덕테이프 마케팅. 덕테이프 마케팅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마케팅 책이 되게 추상적이고 또 너무 이제 뭐 중견기업 아니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1인 기업에 최적화된 이제 책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건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 벌었다 느낌을 들면 이분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고 뭔 소리지?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 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배경 지식이 없으신 거니까 좀 더 마케팅을 이것저것 공부하신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어떻게 살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네. 근데 마케팅을 할 줄 알게 되면 사실 그런 불안이 없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것만 있지 내가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공부하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이 없으니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요 책 한번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마케팅 관련 강좌도 많이 하고 또 책도 이제 하나 관련된 거 내려고 합니다. 그거 보면 해결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되게 무궁무진하세요. 네. 내년에 또 운동 컨텐츠와 요리 컨텐츠도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뭔가 플랫폼이 이제 다니쌤만의 플랫폼이 네. 열리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컨텐츠를 하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제 행복입니다. 이제 행복한 재테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조금은 이제 달라요. 제가 재테크 컨설팅 이분한테 행복한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아주 사적인까지 많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에 이 해법이 행복한 걸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10억 정도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월 생활비 한 200만 원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는 것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자연 속에서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선택을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도심에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뭐 에서 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해 놓고 본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또 5년 10년을 버틸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분이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또 그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이 항상 이제 기준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몸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겉으로도 보기도 좋지만 실제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체육관에서 그 근력 지구력, 그다음에 심폐 지구력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올해 53살인데 27살이 나왔어요. 와우. 네.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기계 고장 났나?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했는데 역시 우와. 이제 27살이 나온 거죠. 야. 박수 박수. 네,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20대 때 체력으로 정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면 40대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피곤한 거를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선 생각이 안 나죠. 어때서 40 넘으면 피곤 단어 가끔 생각하게 되죠. 네. 찌뿌둥해요. 참 말씀을 못 드리네. 30대인데도 좀 늘. 그래서 네.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면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멘탈 하는데 네. 멘탈보다 앞서가는 거는 건강이에요. 세계적인 행복학자들도 뭐 행복해라 또 자살을 선택하지 말아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몸이 아프자 자살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멘탈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 건강만 하면 멘탈도 건강해지거든요. 강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속 건강.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40대 중장년들의 이제 건강한 몸 만들기, 또 건강한 이제 육체 만들기에 대한 이제 컨텐츠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짜 마케팅 아시는 게 이제 그런 노후랄까요? 중년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도 있나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의 평균 나이 다 n분하면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위 값이요. 네. 한 35세?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더해서 n분하면 49살이라고 해요. 나이가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초고령 국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유튜버에서도 보면 이제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의 그 시청률 그 가입 속도가 20대, 30대보다 거의 10배 이상 높죠. 그리고 인구층 분포도 가장 많이 높죠. 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런 이제 40, 60대들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자기 몸도 아끼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또 많이 이제 즐기면서 사는 세대이죠. 우리 부모 세대랑 다르게. 그래서 지금 유튜버를 보면 대부분 뭐 거의 99%는 10대, 20대, 30대 위주인데 이런 맞아요. 50대, 60대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0, 60대들. 그래서 여기가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50대면 그게 단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건 장점이에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댓글에 보면 제 유튜브에 이제 저 때문에 유튜브를 하시게 됐고 지금 구독자가 많이 모여졌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 50대 전후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단위TV에서 그런 분들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제 일정한 결과를 내신 분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우리 50대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거든요. 이걸로도. 정말 근데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산 증인이 네. 여기 계시고 정말 노하우도 많으시니까 네. 2부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다 저는 풀겠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뵀을 때 네. 그 본 내용 중에 우리나라만 노인이 될수록 불우해지더라고요. 네. 행복도가.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노후에 점점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엄청 그죠. 불우해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근대화가 됐잖아요. 네. 네. 제가 60년대생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근대화가 되면서 이게 한 3, 40년의 변화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다들 열심히만 살아왔고 결국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을 보면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본인의 삶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50대 이후부터 오히려 그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다 보니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돈 빼낼 수 없어요. 절대로. 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 자금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이제 부동산 재테크만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자산이 없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1인 시창업 그냥 50대 분들도 한 1, 2년만 하면 단언컨대 평생 노후 준비 100%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 아니 빚까지 있는 분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걸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렇게 마치 어떤 테크 트리처럼 네. 네. 내가 자본이 있을 땐 이렇게 가시라, 없을 땐 이렇게 야. 하시면 된다. 음. 이런 소개들이 있잖아요.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2부가 더 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2부에서 1부는 또 이어가기로 하고 저희 다음 주 책 뭔가요? 네, 팩트풀 리스고요.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로슬린. 렌 인트.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공저를 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